구미시 의원 장미경 인사드립니다.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위해 늘 고생하시는 유경숙 원장님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각 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정보고에는 장석춘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지역 현안 해결, 국비 확보 등을 총망라하여 주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석춘 국회의원의 제20대 국회 종합의정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정보고회에 참석해주신 단체 회장 및 참석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이시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역임하고 있는 양진호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강성수 의원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열상 노인분회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균 구미문화원 전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교성 발전협의회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우 이장협의회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길수 농촌지도자의 회장님이시고 자유한국당 도계면 회비 회장님이십니다. 김은호 농업경영인회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열 여성농업인회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생활개선회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유신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장협의회 전열상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노인회 전열상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원림일이 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석 공기일리 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공기일이 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유창우 신림리 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기순 공기일리 부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한조 송도 노인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진호 건설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신년 인사할 때도 인사드렸습니다만은 방금 소개받은 양진노 의원입니다. 굉장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벌써 새해 인사한 지가 한 10여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망한 일들 다 잘 이루는 굉장히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석춘 국회의원님 4년간의 의정보고회를 도계민들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 면에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시의원들 열심히 보자 해서 우리 도계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유경수 우리 위원장님 거기 오셔가지고
구석구석 정말로 경로당마다 나다니면서 어르신들 챙기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사업들 없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보좌해서 도겸은 잘 챙기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준 여사 우리 노인회 부장님, 분회장님, 그렇다 노인회 회장님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도겸면에 지금의 도겸면이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잘 모셔가면서 경로당 세배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각 경로당별로 구미시에서 정수기를 렌탈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듯이 어르신들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잘 그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죠. 우리 유창국 의장, 협회장님 비롯한 이장님들 정말 행정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 여러분들의 노고가 도겸면의 발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좀 발전협의회 우리 김교성 회장님 정말로 앞서서 많은 일을 그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같은 열정으로 계속될 때 도겸면의 미래는 밝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신년 인사회 때 말씀드린 두 가지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겸면에 지역구가 돼서 온 지 이제 2년 조금 덜 돼서 1년 반 좀 지나는 것 같습니다. 도겸면에 올라오니까 도겸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 가산 월등간 도로였습니다. 그 도로가 정말 농로와 이게 버스 다니는 길, 자전거 길 같이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 그러한 도로였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하도 워낙 많아서 우리 김교성 회장님 계십니다만 전년도 우리 9월달에 우리 장성준 국회의원과 이 계시는 우리 노 회장님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그 국장하고 직원들하고 대구 사무소 소장하고 다 같이 현장에서 미팅을 하면서 그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전년도 구미시 예산에 우리 그 도로를 공사할 수 있는 도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공사 준비를 위해서 나무 전지작도 해놨습니다. 정말 헌해 보기 좋은 게 이제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우리 신라불교 초전지 활성화 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장선수 위원장님한테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우리 면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해주신 우리 강성수 의원님, 사회보고 있는 장미경 의원님 같이 의회에서 우리 도계에 오는 예산, 농촌을 위한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겠다고 그래 인사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강성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생소하죠. 예, 우리 지역 주민과 우리 장성춘 의원님의 또 많은 노고로 고압에서 사무소를 하고 있는 강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 장성춘 의원님의 종합의정 보고회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도 말씀 전해드립니다. 올해 경제연세에 모쪼록 우리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나라가 국운을 바꾸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난 한 해 그리고 지난 그 앞에 해에 지난 두 해 동안은 우리가 국왕이 국민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고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시대에 해왔다. 정말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일궈놓은 나라를 지키느라고 그 바쁜 농번기에도 농사철에서도 서울 광화문에 가셔가지고 길거리에서 집회하고 우리의 살기를 우리 아이가 잘 살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했답니다. 그러한 역할에 이 자리 빌어서 어르신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때 저도 토요일마다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시국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 무엇 때문인가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눈시를 뜨거웠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국운을 바꾸는 한 해입니다. 정말로
나라가 평정한 시대 같으면 실사 아무나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 하면 되겠지만은 우리 생활 정치와 중앙 정치는 반드시 다르다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한국당 야당으로서 중앙에 가서 우리 지역의 대변자 역할, 그러고 우리 보수의 세력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반드시 무게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무엇인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또 저는 강력히 어디 가면 이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 생활 정치와 중앙 정치는 많이 다릅니다. 다니다 보면 국회의원님 당선되어서 지역에 자주 못 내려온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국회의원은 중앙에 가셔가지고 큰 일을 국법을 다루고 중앙정부를 다루어야 할 견제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시도위원들은 주민 여러분들과 자주 만남을 통해서 생활정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 이원화된 세계 속에서 중앙에서 각종 정책을 마련해주면 우리 그걸 받아서 지역 주민과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생활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다가오는 사회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당연하겠지만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출하하고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우리 20년 4월 15일에는 정말로 중요한 만큼 구분을 다루는 미래의 아이들이 잘 사는 그런 날을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오인 회장님부터 해서 이장님 우리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고맙고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통 단대를 통해서 의정 보고를 통해서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서 한번 하는 바람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경숙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료자 유경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서울에 있는 보좌진들도 함께 했습니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의정보고회를 축하하기 위한 영상 축사가 있습니다. 예,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구미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구미 발전을 염원하며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구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투쟁에 구미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는데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과 통합으로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 장석춘 의원님은 구미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셨습니다. 오늘 장석춘 의원님이 준비하신 구미 발전의 비전과 계획을 잘 들으시고 구미의 미래를 위한 결의를 굳게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시민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신대철입니다. 장석준 의원님의 의정보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석준 의원님, 잘 알려진 노동문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의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장 의원님한테 여쭙습니다. 그리고 장 의원님, 예산 확보에도 아주 뛰어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시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장석준 의원님이 다 하셨다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경제위원장, 그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실력을 발휘하시고 있는 분이 바로 장석준 의원님이십니다. 초선이면서도 가선 못지않게 일을 잘 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원내부대표, 노동위원장 등 같은 아주 중요한 직책도 맡아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구미시가 더욱더
커다랗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석준 의원님 같은 분이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정부에 거듭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구미시가 더욱더 성장해가는 모습 저도 옆에서 잘 지켜보고 뜨거운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정부에 거듭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국회의원님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가 담긴 의정보고 영상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한 뚝심의 정치 장석춘 의원이 희망의 정치로 구미에는 경제를 시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드립니다. 장석춘이 구미 시민과 함께 꿈꾸는 구미의 미래는 더 밝고 희명할 것입니다. 장석춘 의원은 사람의 중 맞으로 태어나 육군하사 LG전자 노조 구미 지부장, LG전자 노조 위원장,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대통령 고용노동 특별보좌관 등을 거쳐 항상 약자를 대변하며 위로움을 실천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2016년 구미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구미시 의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구미시민을 위해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포퓰리즘 정책 등 아시아 곡선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으로 나라 경제가 절벽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무분별한 예산을 편성해 허주식 복지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44년째로 쏟아붓고 이 정도의 데이터가 되면 통계로 들으면 민간기계로 들으면은 장 실장님은 배임행위로 고발당했습니다. 모든 사회 전반에 경기가 가라앉고 투자가 안 하는데 처음에는 뭐 착신연사이다. 그거는 야당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미개 조장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2020년 나라 빚을 805조 2천억 원을 기록하고 대전 격자는 2019년 대비 900억 원 증가한 71조 5천억 원이 될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석춘이 불굴의 정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독선을 막아 자유시장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국민소득 60달러.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세계 최악의 빈곤국이었습니다. 이때 모두가 입을 모아 한국이 전쟁 전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게 했던 대통령의 한마디. 우리가 빚에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안과 같이 잘 살아야 돼. 그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울렸고 우리는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건설,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구미 변화와 혁신의 바람, 장석춘이 함께했습니다. 혁신의 바람, 장석춘이 함께했습니다. 장석춘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구미시민의 선택으로 제20대 국회에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노동위원장, 경북도당위원장 등 수설위원이지만 중심을 두 번 다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힘을 바꾸려 장석춘 의원은 구미시민의 영원이었던 KTX 구미역 정책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기술력이나 연구력들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끊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KTX가 상당히 시도하다고 보는데 정부를 상대로 KTX 구미역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2016년 KTX 구미역 정책 연구용역비 3억 원 확보, 2017년 KTX 구미역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 1억 원 확보, 2018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면담을 거치며 현실기에 사업을 성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남부 내륙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KTX 구미역 정체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구미시민 모두의 성공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구미시는 신공항 매우 지역으로 최대 수혜대 지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공항은 구미경제 제도력을 위한 호대는 물론 무너져가는 구미 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 환경에 대해서 훼손이 없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너무 정보 과속도를 붙이는 바람에 지금 거기에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도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회당이 주는 그런 혜택에 대해서도 이 혜택을 책임은 정말 있다는 정부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간적인 시나리오로 하더라도 함께 나타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보고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조정들이 대통령이 타운전을 주장하니까 보고서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2018년 6월 15일 이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면서 전기 판매 단가를 과감하게 낮추고 보도적으로 가는 운전 비용률을 적용하는 등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속 평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춘 의원은 20대 국회 4년 동안 구미시의회 국비 7,449억 원, 학교 시설 예산 1,060억 원을 포함하여 총 8,50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유치로 이제 구미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5G 테스트 배정 구축 사업 선정을 이끌었습니다. 총 1조 원 규모 스마트 산단 조성으로 50년 역사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자존심을 지키게 됐습니다. 지역 일자리도 확 늘어납니다. 구미 5공단의 LG화학 2차전지 공장 투자 협의 체계를 이끌어냈습니다. 3생명 일자리가 구미 경제를 살립니다. 강석춘이 구상해 3년 동안 끈질기게 추진했던 로봇 직업 교육센터가 구미에 구축됩니다. 구미 중소제조기업의 경영난, 이용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석춘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문화시설 확충에도 노력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중 학교 4곳을 신설했습니다. 구미 인덕중학교는 2019년 3월에 개교했으며 구미 산동고등학교, 구미 원남초등학교, 구미 신남초등학교는 올해 3월에 개교될 예정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미로 만들고자 부모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구미 청년 근로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냈습니다. 구미가 1에서 1공단에서 5공단까지 있습니다. 그럼 1공단에서 4공단까지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산업부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울산이라든지 다른 여타 지역 그 공단에서 다 받아요. 다 받는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해놓고 정책에 필요한 수혜를 뭘 그런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기준이 좀 적합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데도 많이 빠져 있다면 구미 시민의 든든한 이유, 당신 옆에서 힘이 되는 사람, 장석춘입니다. 언제나 구미 시민 여러분 옆에 있었습니다. 오직 구미, 언제나 구미, 앞으로도 여러분 옆에 있겠습니다. 장석춘은 지난 4년간 44만 구미 시민의 삶의 보탬이 되기 위해 쉼없이 뛰었습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소원이 있었기에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청 터져라 외치며 구미 시민 여러분 품으로 들어간 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몸소 증명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미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칭찬과 격려, 재책과 쓴소리는 앞으로도 저 장석준 삶의 정비로 삼겠습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석준 의원은 네이버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의정 보고회를 정식으로 구미코에서 했는데, 그리고 우리 저 읍면 지역으로는 좀 더 안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찾아뵙고 또 한 번 더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또 해야 되는 느낌을 또 받았고요. 또 하나 제가 4년 하면서 이 도계를 봤을 때 도계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보면은 도계가 뭐는 잠재력도 있는데 또 도계가 안고 있는 또 핸디캡도 있고 이런 부분도 오늘 또 조금 우리 지역 우리 여기에 요 계시는 분들은 전부 우리 어르신이나 우리 강연단체 회장님들은 도계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도계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고객도 좀 듣고 싶고요. 제가 또 4년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제 이제 본업이 그 근무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소통하는데 또 문제점이 좀 있고요. 또 노력해 보면은 제가 또 모자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 또 그 못 미치는 점도 많이 있었고요. 있었고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또 질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저를 이제 좀 더 채찍질을 가해서 좀 제가 또 나름대로 그걸 항상 의식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은 보였던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반성하면서 제가 좀 우리 지역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 기업들이 떠나가려고 그러고요. 기존에 있는 기업도 일감이 없고 기존 또 있는 기업이 어쩌면은 기업을 접으려고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결국 구미는 우리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의 공무원들, 또 우리 시의원들, 또 도의원, 또 국회의원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구미 미래를 또 같이 고민하고 설계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유영수 우리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옛날에는 연장하면 면에서 대단했죠. 근데 요사이는 찾아가는 경쟁을 많이 하고 정말로 봉사로 이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이게 좀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더 능동적으로 된다고 보고요. 좀 차트 넘겨주실래요? 제가 어제도 말씀했는데 149회를 KTX를 올해 탔습니다. 구미 지역으로 올 때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길에서 시간 까는 거 생각하면은 너무 아깝습니다. KTX 딱 내려면은 행사 늦을까봐 야 좀 밟아 뭐 이런 게 타반사로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가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제가 많은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해하는 게 KTX 1순위더라고요. 구미 KTX 없이는 구미 발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게 기업들 다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미 시민들은 말 것도 없죠. 그래서 KTX를 사실 백성기원하고 어떻게 보면 올인했습니다. KTX에 대해서요. 그래서 KTX가 남부 내륙철도가 김천에서 거제도 가는 남부 내륙철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예타가 면제됐습니다. 예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KDA에서 300억 이상 국비가 들어가는 거는 조사를 합니다. 그게 통과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면제가 됐습니다. 구미 지역도 면제가 되고요. 구미 지역을 예타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얼마 전에 구미에 오셨을 때 그때 예타를 했는데도 그때 예타가 안 들어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발을 동동 구르고 금방만 가면은 예타에 금방만 가면은 대통령이 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번에 그 뒤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부터 이게 다시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에 왔는데 이 무슨 소리냐면은 경부 고속철이 옛날에 대전에서 그 새마을 속도를 해가지고 구미까지 이래 임시 방편으로 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김천까지는 새마을 KT에서 속도를 와가지고 김천에서 현재 시내에 있는 김천역 그 구간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그게 한 3km 정도 조금 남짓되는데요. 그것만 연결되면 구미까지 1시간 반입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안은 1시간 반이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남부 내륙철도가 구간 할 때 구미도 구간을 한다는 것을 국토부에 전달받았고 여기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낙연 총리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낙연 총리가 작년에 와가지고 KTX 구미 들어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또 하객까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KTX는 우리 구미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공단을 위해서도 꼭 KTX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 근래 다니면서 공항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이 공항이 이제 내일 모레가 저 모레가 21일 네? 아니 21일 날 발표인데 투표가 투표가 20일이고 발표는 24일. 아니야 그 앞에 투표도 아니에요. 내일이죠. 제가 언제는 막 제 자신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꿈이 처음 문제 나왔는데 지금 날짜가 하루 이틀 사이로 헷갈리는데 그게 이제 공항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는 주시한 사실이 되어버리고요. 공항이 들어오면은 도계나 이래 저 우보소보 지역의 장천 이 도계 쪽에는 혹시나 이 전투기였다면 우사에 혹시 피해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걸 제가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최소화가 될 거라고 저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염려는 안 됩니다. 이 무슨 소리면 산이 이제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구미에 주는 혜택은 상당히 큽니다. 그게 저게요. 이게 구미에 생산하는 제품의 한 90%는 거의 한국 물류입니다. 한국 물류가 많습니다. 앞으로 가면은 한국 물류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대구 한국 물류가 많고요. 포항 같은 데는 신항만이 또 개설되어가지고 이제 포항 개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배로 수송이 되지만 구미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업들한테도 기업들이 너무 좋아하고 제가 만나보니까 공항에 들어오는 게 진짜 맞느냐 문의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좋고 또 하나는 관광 해 바이야 이 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 좋고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공사가요 기본적으로 7조에서 시작했습니다. 7조 공사비만 그 보상비하고 토목공사비가 7조 시작했는데 실제 저는 발표는 17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 7조에서 10조를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국토부나 국방부 얘기는 조금씩은 약간씩 틀리는데 공사비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는 거. 이거는 뭐 7조 이상, 10조 이 정도 규모로 보고 계시도 무방하고 저거는 뭔가 하면은 청와대 공개 질의서입니다. 제가 도당위원장 할 때 이거 우리 당에서 10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대구가 협조가 잘 안 되고 뭐 국방부도 이거 안 움직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대구 도당위원장하고 그 주호영위원은 대구 경북 위원들 회장이고 저분은 이제 청와대 수석이고 이래가지고 저 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 지역에 가장 수혜가 오게끔 그리고 공항이 청사가 지점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고속도로를 놓는 거죠. 고속도로를 놓으면 이 지역에 아마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겁니다. 많이 발전이 되고 구미 인구가 사실 많이 빠져나갔지요. 많이 빠져나왔는데 고속도로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건설하면은 아마 제가 표현하기가 잠깐만 좀 오버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 부가가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리고 대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토목공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수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시도 진짜 좋습니다. 좋고 저거는 구미시 앞으로 발전을 해서도 절대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가셔도 절대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소 저도 여러분 그전에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탄소란 게 앞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쇳덩어리의 무게의 4분의 1이고 강도는 10배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능을 앞으로 저는 다 대체됩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모든 제품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도 도레이 첨단 소재하고 불가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이 들어오면서 도레이가 대규모 투자를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도 이제 이가 구미가 우리나라의 탄소 소재의 집적지가 되는 겁니다. 전주하고 구미인데 전주는 효성이 기반을 하고 여기는 도레이가 기반입니다. 그럼 도레이하고 효성은 국내 기업이고 도레이는 일본 기업이지만 도레이가 세계 제1위의 기업이라도 가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하고 상당히 앞으로 이 구미가 이거 탄소 소재 중심지가 됩니다.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업종이 이제 5분단에 보면 이제 요 회평지구가 있고 그런데 저 산동지구거든요. 상구역이요. 원래 이게 16개였습니다. 업종이. 그런데 대구의 모 민주당 의원이 대구의 치수장 물 때문에 요거를 우리 모르게 7개를 줄여버렸어요. 그걸 제가 알고 산업통상을 봐서 바꾸는데 1년이 걸려가지고 다시 16개 늘려놨습니다.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1지구, 2지구도 있는데 이 지역이 있는데 저런 구역에도 지금 업종을 늘리려고 지금 산업통상부하고 지금 대화 중입니다. 대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경기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멀쩡하던 경제가 구미가 LG 삼성이 이전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지금 이 무너지는 상태. 대한민국 전체가 쓰나미로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안 써도 될 돈을 연간 수십조 써도 더 나빠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5공단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법도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균형발전법 균특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 그렇게 뭐 행자부는 행정, 산업통상부는 자금이라든지 나머지 여타 그런 이제 부분이고 경상북도, 구미시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주기 때문에 LG화학이 사실 최초로 그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LG화학이 안 들어오나 그런데 100%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구미공단이 분양하는 데는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고 5G 테스트베드 이거는 용어가 좀 보통 젊은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 핸드폰이 거기 4G입니다. 4G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요. 저는 이제 5G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서 이제 상용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기술이 상당히 빨리 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빨리 가 있다는 소리인데 저기 이제 4G 20배라고 그랬죠. 속도가 20배고 이 5G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산업이 뭐 홀로그램, AR, VR, 로봇, 미래 의학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스마트 시티, 드론 이런 부분이 여기서 이 5G 기술에서 다 이게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산 돈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구미가 추구하는 거, 구미시하고 추구하는 거 이게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집니다.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금방 드린 설명들이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바로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점진적으로 정부 예산도 시에서 도에서 하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우리 피부에 완전히 와닿을 정도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셔도 참 좋습니다. 스마트 1조 규모 스마트 산업은 구미 공단이 새로 생기는 5공단, 4공단은 새로 생기지만 앞에는 노후가 돼가지고요. 그쪽으로 가면은 빈 공장들이 많습니다. 빈 공장이 있어도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단의 구조 고도화가
불가피하고 구미가 스마트 산단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최첨단 공업도시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고용도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 기대하셔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G화학 그러는데 LG화학은 먼저 토론을 확실합니다. 제가 뭐 자료도 확인했으니까요. 저기 작년 3월 달에 중간에 있는 분이 이철우 도지사고요. 옆에 있는 분이 저분이 결정을 해줬습니다. 저분이 LG 수석 부회장인데 LG 그룹의 총괄 전체 부회장인데 저분이 구미에 들어오는 거예요. LG화학은 구미에 신경도 안 썼죠. 사실 맨 처음에요. 근데 그룹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구미에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미 이철우 도지사하고 갔을 때 LG에서 이철우 도지사한테 용의는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저하고는 더 깊은 일이 있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장세용 시장한테 그 다음 주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장세용 시장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섰죠. 결론적이게 하면은 제가 스타트를 끊었지만 이게 주고받고 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 모두가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도 저기 외 규모 투자 금액을 떠나가지고 4차 산업입니다. 기존 산업이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로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 배터리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배터리까지 여기에 유치했을 때는 상당히 시너지가 크다. 그리고 고용이 얼마 되느냐, 고용도 생각보다 많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꽤 많은 고용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요. 1차 업체도 있고 2차 업체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거는 스타트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염원이나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 우리 시장, 우리 공무원들이 합심했을 때는 더 좋은 그런 효과가 분명히 이어질 것입니다. 예. 로봇 요거 보면은 이 뭔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뉴스 나왔거든요. 예산 반대해놓고 뒤로 꼼수 썼다라는 그게 이겁니다. 뉴스 보신 분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작년에 내가 예산을 받았는데 정말로 공무원들한테 별의별 소리 다 알랑방울 끼워가지고 막 국회의원이 저자세를 해가지고 예산을 억지로 우리 당을 봉헌해가지고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받았다고 이익했을 때는 허탈하지 않습니까?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속이 좀 우리 의원들이 그때 투쟁할 때입니다. 그때 국회에서요. 저도 투쟁하면서 통과되는 거 보고 내 보좌관한테 이거는 내야 된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걸 내가 안 내면은 3년이나 내가 매달렸으니까요. 노동부한테 장관한테 얘기해서 장관이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중소벤처를 넘겨라. 중소벤처 그 장관도 우리가 보다 산자부가 낫다 해가지고 그럼 산자부를 넘겨라. 그래서 산업통상부하고 얘기해가지고 억지로 천신만고 끝에 이걸 받았는데 이 295억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95억이) 중요한 게 뭐 이게 영향이 주는 그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이 구미가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우리가 옛날 30년 전에도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포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로봇은 인공지능까지 가기 때문에 이 구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빠르게 발달을 그나마 돼 있는 지역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구미시나 경상북도가 어떻게 구미 유치하려고 이걸 목맸던 거죠. 이게 로봇 하니까 사람이 줄어들 거다. 오히려 사람 늘어날 겁니다. 그게 또 로봇을 운영하는 사람은 고기술군에 속하기 때문에 양질의 입자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구미에서 주는 혜택은 꽤 큽니다. 꽤 크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대하시도 괜찮습니다. 이거요. 예.
농촌제 예산을 보면은 제가 그 국회 가서 보니까요. 구미가 그 다른 지역 놓고 봤을 때 제가 그 금방 그 구미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 우위론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하수 예산은 구미가 많이 좀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하수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많이 배정받은 편이었습니다. 많이 배정받고 중심지라든지 집회수 이런 가족 분뇨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받아왔지만은 그래도 도농 복합 지역이고 우리 이제 이 쌀이라든지 구미가 가지고 있는 특산물도 있고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목이 친 부분이 꽤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저한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이 농촌이 좀 공간하고 좀 이게 보완이 되고 그런 부분이 그 시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쌀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직불금 이게 그 얼마 전에 늦게 이게 결정이 났습니다. 늦게 결정 난 건 뭔가 하면은 민주당 정부와는 원래 좀 낮았고요. 민주당은 19만 6천 원이었고 우리는 22만 갭이 너무 컸습니다. 컸고 저는 상임위원회가 산업통상 중소벤처지만은 제 지역에 워낙 쌀을 농사로 짓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당 정책 그 의장한테도 얘기하고 정책위원실에 농해수위원한테도 쌀값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 틈만 나면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뿐만 아니고 이거는 농촌 지역의 그 지역굴통위원들은 대다수가 같은 그게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8만 6천원에서 19만 6천원, 20만원 초반, 후반 결국 우리가 21만 4천원까지 그걸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이건 정부도 이거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을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는데 그런 부분이 그 좀 늦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어도 그래도 우리 당이 싸우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놓치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희 당이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미치다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더 노력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국회가 하면서 저도 국회의원 하기 전에 비판하고 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또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메달이 돌아도 저는 하나도 안 바뀌었을 거라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 돼 있고 저는 지역에 오면은 그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지난번에 독해에서 한번 그 우리 어르신 행사할 때 내가 정치 얘기하니까 한 분이 항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지역의 또 그 민심을 또 겉으로 놓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절제하고 했는데 오늘 의정 보고이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얘기하지만 지금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70년간 우리가 쌓아놓은 이게 나라가 물론 우리가 잘했다라는 것보다도 어렵게 왔던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흔들흔들 되고 저는 돈도 돈이지만요 우리 국민이 분열되는 겁니다. 국민이 분열이 돼가지고 이웃집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이념적으로 안 맞으면은 등을 돌리는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문제성이 크고요. 거기에 그만 너들이 잘못했고 나는 괜찮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는데 어떤 시기든지 지금 우리 한국이 정치, 경제, 안보 뭐 다 좋은 그 그림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싸울 때 싸울 것이라도 민불이라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당원들 전유물로 되는 바람에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대안을 내놔도 그게 메아리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내년에 올해
올해는 이제 총선이 있는 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모질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요. 국회 가면은 저는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가지고 저는 이긴다고. 그전에는 싸우지 마라 했던 민심이 지금은 그것밖에 못 싸우나 싸움질도 똑바로 못하는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제 역시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지역 예산이라든지 관련 예산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관련한 문제는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많이 성원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시고 때론 질타해 주신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는 큰 재산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의정 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이크. 마이크 필요하겠습니다. 저 오늘 의정 보고회를 참석하게 되어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회에 대해서 하나 좀 묻고 싶은데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무산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업 기념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박물관은 지금 다 마무리돼 가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 시장께서 이런저런 용도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테마파크 앞에 테마파크도 그렇고요. 그런데 절대로 처음에 우리가 정해놓은 방향 불고 틀 수 없습니다. 그대로 가야 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도 우리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고 잘못해도 평가하는 것이고 잘한 건 우리가 개선하고 못한 거는 우리가 파산지성으로 삼아가지고 그 교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역사해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세대들한테 그런 교훈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어떤 상황으로 가는가 하면은 고등학생들한테 투표권을 줬습니다. 이번 선거법에요. 미친 나라입니다. 그걸 세상에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학제를 개편하고 난 뒤에 학생들한테 투표권을 주면 되거든요. 고3이라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판단력이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학생들도 다 가치를 가지고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수능시험을 치는 3학년들이거든요. 그런 건 학생들한테 면학 분위기는 그대로 해주고 학제 개편을 하고 난 뒤에 투표권을 줘도 저는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우리 당에서 제의했는데도 묵살하고 1+4가 그냥 표를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제가 말이 연결돼서 얘기하면은 정교조가 그렇게 기존에 우리가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 이념적인 그런 주입식 교육이 많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라는 게 그런 부분을 똑바로 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항상 선생님들마다 이 굴절이 되어 있습니다. 굴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다수당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한 또 수정을 하겠죠. 그거는 불가피하게. 그런데 구미의 박정희 새마을 테마파크나 기념관은 이거는 절대로 손상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지금 선산 창고에 있는 보관되어 있는 부분이 앞으로 세상에 빛을 봐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전 세계 교과서도 실리고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살인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국정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동료회원의 의전 모임 기꺼이 참석해 주신 장석준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연한 농사 짓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농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 4년 전에 이호기 도의원 교수 측에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자연보호 관측에도 우리 유경수 회장님께도 또 말씀을 드렸었고 또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유경수 회장님께서는 우리 가산 또 원룸으로 또 도로 개설이라든가 또 신라불교 천지 또 도로 개설 이런 부분 많은 또 공사를 해주신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꼭 쉽게 드리고 싶은 건 농사를 짓는 아주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우리 도계 화면에 보면은 도계 1, 2, 2 신림리가 있고 다음 1, 2, 2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위치해 있는 저수지가 도성주가 있고 도곡지가 있고 우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리 감으려고 하면은 물이 결과적으로 농사물을 대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물을 낙동강물을 올려갖고 그래서 다시 물을 갖다가 저 위에서 더핑을 해갖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농사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때 많은 부탁을 했고 또 이영사님 그 당시에 또 예산 확보됐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CGVC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는 낙동강 물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이명박 헌법지구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보다도 왜냐하면 우선 지역권들은 다른 데는 농촌공사에서 물을 전부 다 대주고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하명 지역에서는 물 분수를 둬갖고 따로 돈을 갖다 전부 다 개인의 물수세를 줘야 되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정책에서 그게 안 된다라고 보면은 아마 우리 농적가를 통해서 이래서 우리 수세 이래 주는 그런 부분을 농민들이 할당하고 있는 걸 갖다가 또 우리 의원님께서 또 절실히 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되겠습니까 대신? 예. 먼저 앞에 얘기하신 그 사업은 신림지구 지표수 보강 사업입니다. 작성주구의 의정 보고서에 독해 두 번째 보면 신림지구 지표수 보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다 잡아놨습니다. 예산 다 잡아놨는데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작년에 농촌공사 직원들하고 여름 가문 때요. 여기 우리 농경리 회장도 계시고 같이 해서 만나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근본 원인은 뭔가 하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물 사용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낙동강물 사용을 지금 낙동강 홍수 통제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낙동강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 안 됐다고 그 부분 허락 안 해주는 바람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고 같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되는 대로 그런 공사를 집에서 보강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기지역구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도기지역구에 제일 농사지는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물세라 물세예요. 우리 무월이나 옥성 인데 가면 물세가 없습니다. 특히나 무월 같은 경우는 안국지까지 무월지까지 물을 다 올려놓고 그 낙동강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세가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월에 도계 오니까 물세 내는 골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위에 있는 저수지 사용이 농촌공사 거면 물세를 안 냅니다. 그게 시의 소유면 물세를 냅니다. 그게 옛날에는 농촌공사 하면 물세를 냈었답니다. 그런데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옛날에 그걸 농촌공사로 안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농촌공사로 주려고 해도 농촌공사 받지가 안 합니다. 제가 농촌공사 지사, 지금 말고 앞에 지사장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에서 능가주 준비가 돼 있다. 좀 받아주면 안 되겠나. 이러니까 자기들이 받으면 해야 될 절차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밑에 그 관할 주거역을 전체를 또 정비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농촌공사가 관할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세만이라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양수장에서 물 퍼내는 거, 그 부분은 우리 전기세는 지금 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물세는 전혀 다 지원 못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선수님도 같이 계시고 장면도 같이 계시니까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서 남대교 도계면이 제일 많습니다. 수세는 데가.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저는 도계 파크골프장 회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정 보고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도계 지역에 파크골프 조성하면서 11억이 대가 있고 또 선산에 또 11억이 대가 있는데 요거는 어디서 중앙에서 나왔는 건지 도에서 나왔는 건지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 파크골프장은 지금 구미에는 동락이라든지 또 이렇게 구미 그 체육공원이라든지 가보면 아주 시설을 잘 해놓고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계는 우리가 이 4대강 하면서 잔디 깔아놓는 그것을 이제 우리 뭐 초대 회장님들이 이제 그거를 틀을 읽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자발적으로 그걸 뭐 기대라든지 뭐 모든 기구를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거를 보조를 못 받았고 이때 이제 많이 좀 낙후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 작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대구에서 이제 우리 한 연간 한 4,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에서는 이게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냐면 대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좀 척으로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시에서는 돈 받으면 안 된다,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골프장 지원을 안 해주고 우리가 작년에 그 돈 받아가지고 뭐 골프 그 기대하고 이런 걸 500만 원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다 사고 이랬습니다. 회비를 내가지고도 관리를 하고 이랬는데 시에서 좀 지원도 안 해주고 돈도 못 받고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11억이 이제 도계 여기 대가 있다 그랬는데 선산하고 요것도 11억이 되는데 22억이 여기 대가 있는데 이거 좀 말씀을 좀 시의원님이나 이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좀 도계가 좀 이제 많은 노인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우리가 지금 회원이 한 130명 되는데 좀 많이 이거 건강 문제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박상현 도계파크 회장님 정말 우리 의정부에 함께 해주시가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먼저 11억에 대해서는 구미시의 파크 골프장이 전국에 최고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초 성인 파크 골프장이 동락 파크 골프장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그만큼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예산을 투자 많이 합니다. 여기 11억은 도계, 선상, 도화, 양포, 동락 이래 5개인가 6개인가 정확하게 숫자가 헷갈리는데 이 지역에 전체 국비 11억에 12 합치가지고 30몇 억입니다. 그 사업을 같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물 작업하는 거, 그 스프링클러 작업하는 것부터 해서 옆에 그 정자 짓고 있는 거 그런 사업들이 다 이 사업 1년 안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 사업을 했는 거고요. 금방 얘기했던 우리 비용 문제. 우리가 조성해 놓은 파크 골프장은 도계는 성인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4대강 하면서 처음으로 해주는 그런 자리고 아직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가 구미에 3군데밖에 없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동남, 구미, 이제 선산도 이제 조성합니다. 이때까지 있는 거는 성인 비성인 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락, 구미, 도계 이 3군데가 성인 골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 돈으로 선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나들이가 했는 것을 파크 골프장의 회원들이 돈 받는 것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정도 됐지, 그죠? 작년이 아니고 그 작년 말일까 이런 걸 기억합니다. 누가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넣어서 시민들 대비료 쓰는 돈에 왜 돈을 받노?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사실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계에서. 근데 그것을 받는 거니까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회원들 얘기 들어보면 맞아요. 우리가 잔디 갖고 다 하는데 대구서 오가 왜 공천호 너희들이 잔디 발른값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건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정책은 시의 건물을 개인들이 돈 받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시에 지원하는 부분은 경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저작년입니까 우리 잔디 깎는 기계 파고장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깃발도 제 기억에는 작년 말에 시에서 심은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제가 예산 보내주는 거 아니라요? 그때 보내드리는데 한번 아니 말판하고 대회한다 해가지고 전국대회 할 때 그때 내가 예산 보내드리는데 전국대 할 때는 한 5년 전이고요. 아니 작년이니까 재작년 했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얘기하더라고. 저희들이 시에서도 골프장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시 정책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본인들이 관리하고 쓰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올해 안으로 조례를 만들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걸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기에 걸려서 음성이 좀 안 좋은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그 의정 공부에 진짜 중요한 자리인데 또 듣기 좋은 소리도 해야 되겠고 또 이래 해줬으면 하는 건의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걱정도 좀 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속이라도 좀 시원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우리 장숙천 위원장님 8,000원 넘게 갖고 왔는데 도계면에 별로 없어요. 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 뭐 신설 뭐 몇 개 하고 이래가지고 막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 도계 초등학교 입학생이 이제 2020학년도에 2명이래요. 이 폐교 위기에 몰려있는 이런 대책도 대단히 시급하다. 또 그 다음에 폐교가 되면 또 폐교가 되겠는데 면사무소 바로 앞에서 초등학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일정 한 클래스의 수 이하되면 복식 수업을 합니다. 초등학교 한 교시에 40분 수업을 하는데 1학년 20분 수업하면 2학년 떠들어 제끼고 2학년 20분 수업하면 1학년 떠들어 제끼서 이 수업이 안 돼요. 이 초등교육의 의무하고 평등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가 된다. 뭐 도시에 엄청난 그런 비전 제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지역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해야 될 일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평수 신림천 보강 사업 39억입니다. 처음에요. 이게 웃어가지고 실질 줄어가지고 환경시장에 39억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제 25억 얻어가고 14억가 있대요. 저희 도계 지역에서는 소선지 개발 해서 농업용수를 글로 올라가면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관광 자원화 해서 겸해서 쓰면 진짜 좋겠다. 이런 큰 대안을 갖고 있는데 이게 돈이 이렇게 뭐 알게 모르게 휙줄어버리면 이게 지금 오래된 돈입니다. 이거요. 그리고 돈을 더 준대 만에 그래 하니까 이래 한데 이거는 진짜 돈을 좀 찾아야 되겠다. 뭐 그래 싶고요. 그리고 아까 농촌에 농사 짓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고령화 대책에 대한 대안이 설명에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농촌에 지금 외국인 불법 체류자 그 사람들 없으면 지금 농사 못 짓는 실정이 돼 있어요. 이런 데에 대한 정책이 이 얘기가 조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계도 그렇고 옥성 일부 선산 해평 해가지고 대구 광역 지수원 문제는 듣기 좋게 안 올 거다 괜찮을 거다 이래 얘기합니다만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 설정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왔을 때 국민 시민한테 대구 광역시에서 뭐 한 조달을 주든지 뭐 한 5천원 주면 투표하면 그 해당 없는 지역에서는 찬성할 걸로 봤어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여기 재산 거침에 받는 도계, 옥성, 선산, 해평 일부 뭐 이래가지고 이제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이게 이런 게 그래 정해지고 나서
그러면 뭐 모사들 가듯이 뭐 동별로 뭐 우째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미리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 대책 세우면 키워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이런 대책도 좀 세워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보, 비안 뭐 이쪽으로 온다, 우보로 온다 이게 그 신공항 문제 때문에 가는데 사실 대구 시내 공단에서 혜택을 엄청 볼 일이지 도계는 뭐 소리나 시끄럽든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해서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신공항에 오면 우리 도계를 뭐 토지를 뭐 구획을 해서 우회하든지 도시계획을 세운다든지 뭔가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막연히 신공항 오면 막 억수로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걱정 반 뭐 기대 반 이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돈하고 다듬어서 그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보수 표심이 그 농촌에 있어요. 독해, 뭐 무월, 옥성, 서산 이거 막 뭘 펴주는데 통상 보면 홀대받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좀 루방지소리 같습니다만 이건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문제는 이거는 그 교육청하고 아마 그 교육청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국회의원 일이 있고 아닌 제가 언론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시의원 일도 있고 뭐또 시의 일도 있는데 내가 무조건 오기 위해서 무조건 오고 내가 이 말씀하는 걸 전반적으로 답변 들을 수 있는 건 좀 제한되어 있는 거고요. 치수원 문제가 민감할 것 같고 고령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이건 전반적으로 다 공유해 있는 문제고 외국인 문제도 그리고 이제 예산 문제나 신공항 문제. 신공항은 그 서두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은 공항이 들어선다. 21일 가면은 우본지 소본지 거의 결정나는 거지, 그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청사진은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충분히 그려낼 수 있고요. 그려낼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종합적인 글 한번 나오면 국회의원은 거기에서 종합무대에서 이런 부분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라든지 지도가 그려져도 이런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여기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옆에서 같이 합심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 때문에 수위를 월등히 많이 볼 수 있도록 조건은 좋습니다. 예, 분명히 좋은 것만은 하시는 거고요. 치수는요, 저는 솔직히 걱정입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대구에서 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얘기하지 말입니다. 나한테. 나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내 지역의 주민이 이 자체에서 싫은데 내가 거기에서 협상력을 가져온다? 싫다 했습니다. 싫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하고 있는 한은 치수장은 불가능할 거다. 대구는 여당이 같이 났어요. 이 치수 문제에 대해서요. 저는 여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만 어떻게 보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죠. 우리 경북이 다른 의원들 내가 협조를 요청해도 아이고 예 그지 포라성에서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하고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또 경북이 나서면 지역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오공단의 그 업종이 학대가 16개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 되었던 겁니다. 이 문제 영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한은 취소는 불가할 것 같아요. 두고 봐라. 저는 그렇게 강하게 지금 대구시에 그 원론적인 얘기에 뭐합니다. 이것은요, 여기에서 무슨 안이 있다거나 해평하고 같이 해야지 독에만 이어질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이 지역 주위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이 지역 개발하는데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제약이 많이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만 해제되면 여기에 개발할 수 있는 게 너무 조건적으로 보면 좋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치수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고 4대 강은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놓을 줄 몰라요. 이 정부는요,
이 정부는 궁극적으로 4대강 보를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해가지고 명분은 재자연화입니다. 재자연화. 그렇게 농민들이 죽든 말든, 예? 죽든 말든 이 재자연화해가지고 피레미가 그 꼬리치고 놀고 파리 낚시하고 이겁니다. 거기에는 녹조라는 명분이 달고 있는 겁니다. 녹조는요, 이미요, 4대강으로 인해서 녹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연구 학자들 다 나와 있어요. 자료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정부는 틈만 나면 그렇게 돼요. 틈만 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모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간접 많이 파줬죠. 그죠? 이거요, 나중에 우리가 가만수 넘으면 이 사람들 다 교도소 갈 사람들입니다. 저거들요, 이 정부 마음대로 했죠? 박근혜 정부 때 정책 가지고 구속을 다 시켰어요. 박근혜 정권에 있던 사람들요, 비리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하면 구속시켰는데 이 정권은 정책 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가만수 된다 하면은 그런 상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반영을 파주가 지금 무용지물 되면 맞죠? 무용지물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요, 이게 뭐 그대로 흘러가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부 5.18 거 언제 겁니까? 지금 또 나오죠. 세월호 나오죠. 그걸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40년, 70년 제주 4.3 사건 거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울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바로 가려면 잘못된 건 저는 바로 밝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5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부 사업도 이게요,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게 정부 정책이 자원이 됐을 때는 그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그런 시대에 온 겁니다. 이게요. 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전을 아까 왔는데요. 월성 1호기 박근혜 정부에서 7천억을 들여가지고 2022년도까지 돌리게 해놨어요. 문재인 정권 딱 잡자마자 바로 수급시키고 제가 아까 그 화면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감사원 청구를 한 겁니다. 여야이 투표를 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원전 그 위원회에서 핵 연료분 빼낸다. 폐기하는 걸로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얘기 했죠. 감사원장한테도 저 정부 측 사람들한테 박근혜 정부에서 조금 잘못했는 거 아이가? 그러면 7천억을 들여가지고 너희들이 운영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 법적 책임을 묻어야 되는데 왜 안 묻냐 이게 내 얘기는. 못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이거요 그냥 지나갈 것 같죠? 우리나라는요 100년 전이라도 분명히 다 또 들어갑니다. 3번, 4번 들어갈 수 있어. 이 정부 봐요. 자기들 마음이 맞을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앞으로 이게 모델이 된 겁니다. 이번에 예산, 공수처법, 선거법, 검경수사조정법 여야 합의 안 돼서 일방적으로 왔거든요. 이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선례를 남긴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만히 넘기면은 이 사람은 뭐 그대로 엎어버리면은 어떤 상황 눈에 보이죠? 그래. 저는 그래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이 좀 더 오버됐는데 이런 이제 치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나오다밖에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금방 우리 저 말씀하신 거를 어디 하셨노? 네. 그 말씀하신 거를 이거 다 이게 좀 메모해 놨으니까요. 나중에 이런 부분에 피드백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시켜드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바로 답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되어 있고 내가 얼큰이 해도 안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런데 공항은 들어오면 좋습니다. 우리한테 좋아요. 그리고 학생이 독일 줄어드는데 초에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줄어들 그런 갈림길인데 중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제가 우리 교육장한테 오늘 이게 나왔던 날을 뭐 이게 교육장 소관이니까요. 그래 좀 토수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 제가 마지막 두 개 잠깐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주구 왜 14억이냐 했는데
좀 전에 제가 낙동강 파크 골프장 11억 얘기했죠. 집에서 보고서 또 우리 회장님 이거 사실 알고 있는 만큼 맞습니다. 그 금액이 맞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서가지고 얘기했지요. 단 1억만 더 높아도 나는 선관위에 분리가야 된다고. 그렇듯이 이거는 국비만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국비만 14억이지 농어촌공사하고 12억 다 합치면 30억 맞습니다. 오늘 뭐 차고 없이 고려 준비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학교 교육은 제가 CEO 오기 전에 학교 운영위원장 경상북도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 정책이 뭔가 하면 1면 1학교 유지였습니다. 그게 초등학교에 한 면에 한 학교 놔두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 되고 나서 좀 더 그것을 확대했습니다. 뭔가 하면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자유학군제로 바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에는 내가 있는 지역에 초등학교까지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갑니다.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선택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선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학군제라는 얘기는 선산 사람이 독일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꿈이 사람이 독일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수주교님과 우리 시의원들도 노력해야 됩니다만은 이 계신 주민들 학교도 함께 노력하면 학교는 발전한다고 그래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유독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지난번부터 얘기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특화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올 수 있게 하자고. 지금 뚝천초등학교 그 가구수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도 옥성보다 학생 수도 많습니다. 거기는 특화 교육을 통해서 선산에서 학생들이 한 20명이 올라갑니다. 수업받으러. 그렇듯이 독일도 아마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노력하면 좀 나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됩니다. 회장님 같이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저 마지막으로 시간이 또 많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2천 건물이 이제 거의 됐습니다. 됐고 올 4월 초에 통로공사는 끝날 것 같고요. 올 하반기 한 7, 8월 달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그 도계의 인구도 적습니다만 또 소외된 도계가 문화복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하고 뭐 저하고는 만나면은 하여튼 그 어른들하고 우리 젊은이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완성을 하자고 맨날 안전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강성수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굉장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강성수 의원님 보는데 제가 시장님 초두 순시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의원 할 때 말씀 좀 부탁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강성수 의원님 모시기 때문에 용기를 잡아 드리는데요. 지금 그 보호하나 영양 같은 데는 농민수당을 1년에 60만 원을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의성이나 문경이나 상조나 군위는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다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수 의원 모시고 또 우리 양진 의원 모시고 하니까 우리 분미에도 막 그런 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부자시가 아닌가. 그래서 보험하는 영양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안 낫구나 싶은데 하여튼 그 농민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를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장석춘 국회의원의 제20대 국회 종합의정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 단체 회원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하는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념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이게 도겸면 하면은 화이팅 한번 하시면서 찍겠습니다. 도겸면 화이팅! 예.